코로나 대유행 이후 각국에서는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역대급으로 돈을 찍어내는 세계 각국의 은행들. 투기는 늘어나고 자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바닥 시장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빈익빈 부익부도 심화되었지만 개인을 넘어 국가들의 빈익빈 부익부도 마찬가지. 방역 인프라를 갖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백신을 사들일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양분되었습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각 국가들의 실력 차이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코로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세계에 보여준 한국은 이번 G7 회의 초청 후 G10에 유력하게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최초로 주요 7개국 수준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G7에 들어간다는 소식은 가까운 이웃인 일본에게 참담한 패배감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대놓고 반대 의견을 낸 것에 이어 일본 언론도 계속해서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G7에 들어가고 일본은 나올 것 같다. 한국은 일본 인구의 절반인데도 음악, 영화, 기술 모두 대단하다. 한국인은 좋은 정치인을 뽑는 지성이 있기 때문이다. 후퇴하는 일본과 성장하는 한국 중 어느 쪽이 행복한가? 라고 하는 등 자민당의 정치, 이로 정체된 일본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기존의 질서를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여행업, 요식업 등 대면 산업은 고사위기이지만 재택근무 등의 증가로 IT업계엔 역대급 호황이 왔습니다. 중국이 국경을 봉쇄하며 글로벌 공급망이 한때 끊기자 자국에서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움직임도 커졌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취약했던 부분이 드러나고 활발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조금 더 독특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IT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팩스와 도장이 상징하는 근대적인 관습 역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일본은 어떤 교훈점과 변화를 겪게 됐을까요? 엉뚱하게도 도장이 퇴출 1호로 찍히면서 도장을 찍는 기계가 나온 건 웃지 못할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디어 일본에서 배달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것도 한국식 배달 문화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의 영원한 영혼의 음식, 양념치킨이 대박이 난 것입니다. 일본에서 배달치킨은 한국어 그대로 양념무 치킨이라고 부릅니다. 또다시 음식 한류가 폭발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 양념치킨으로 검색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검색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달라진 건 이전에는 한국에서 진출한 BBQ나 호식이 같은 프랜차이즈만 영업을 했는데 이젠 일본 기업들까지 너도나도 나서며 치킨 가게가 토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직접 치킨을 만들어 먹는 레시피에도 관심이 쏟아지며 인스타나 유튜브에 직접 만든 한국식 치킨 요리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런 현상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혀 없던 현상입니다. 이전에 한국 치킨은 코리아타운이 있는 시노쿠보에 가야 보였고 야심차게 진출했던 교촌치킨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BBQ도 다시 매장을 늘리고 한국 치킨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류와 더불어 발달한 배달 문화 덕분입니다. 2020년 한 해 일본의 요식업계는 코로나로 인해 폐업이 줄을 이었습니다. 덮밥과 우동을 판매하는 요시노야 홀딩스는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50개 점포를 폐점했습니다. 점포 내에 칸막이 설치와 포장 메뉴로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매출 저하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투잇 캠페인, 즉 외식 장려 이벤트를 했지만 이마저도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틈새 시장을 파고든 것이 한국식 치킨 배달. 그동안 일본에서 배달 음식은 초밥, 햄버거, 피자 정도만 배달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가 치킨 배달로 시장을 확대하며 오히려 점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본 BBQ 치킨은 내년 봄까지 치킨 점포를 7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BBQ는 올해 카나가와와 사이타마에도 점포를 열었고 네네치킨은 이바라키와 야마나시에 개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진출한 치킨이 유행하자 일본 기업들도 치킨 배달 사업에 하나둘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치킨은 코리안타운인 신오쿠보에만 즐길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한식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죠. 유튜브와 SNS에서도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어 한국 치킨의 인기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 네티즌은 이런 일본 내 한국 치킨 인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후로 한류는 일본 청년들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트와이스와 BTS 등 아이돌들이 다시 히트치며 자연스럽게 한국 치킨도 홍보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 입장에서 신기합니다만 2020년 이전까지 음식 배달업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일본도 배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일본 요식업계는 9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에게는 폭탄을 맞은 거나 다름없었고 살아남기 위해 일본에서도 집에서 주문해서 음식을 먹는 게 일반화된 거죠. 그러던 와중에 크리스피 치킨앤드 토마토라는 프랜차이즈가 세력 확장을 시작합니다. 한국식 치킨을 표방하는 업체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창업이 가능한 데다 맛도 일정 수준 이상 보장이 되니 자영업자들에게 인기를 끕니다. 거기에 배달 전문 가게를 위해 법이 마련되게 됐는데 기존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의 메뉴를 배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샵인샵이 가능한 거고 이미 조리기구가 마련된 식당은 단번에 기존 매장 영업에 치킨도 덤으로 팔 수 있는 겁니다. 우동집에서도 한국 치킨을 배달하고 인도 카레집에서도 한국 치킨을 배달하고 심지어 도쿄 도심에 있는 미슐랭 스타를 받은 가게에서도 한국 치킨을 배달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라며 일본에서 양념치킨의 엄청난 인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위기를 맞아 넷플릭스 등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며 갈라파고스라고까지 불리우는 보수적인 일본에 한국의 치킨 요리뿐만 아니라 배달 문화까지 전수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음식 배달은 대마에라고 부르는데 배달앱도 덕분에 이용자가 폭발했습니다. 음식 사회학자 시드니 민츠는 음식 문화는 문화와 권력이 결합되어 동적으로 전파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류로 전파된 양념치킨이 배달 문화까지 전파시킨 것은 음식이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향유하는 방법까지 전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창적인 한국의 맛이 빨리빨리에서 등장한 효율적인 배달 문화와 결합돼 퍼진 것은 하나의 문화 권력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류, 그리고 한식이 또 어떤 모습으로 전 세계에 전파될지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